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음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어 전염병 콜레라 4-4입니다. 오늘은 1971년작 데스 앤 베니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작은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 것입니다. 감독은 루키노 비스콘티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용감한 자들이라는 영화와 루드비히 신들의 황혼이라는 탄미주의 3부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 비오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영화 세 번째로 베니스에서의 죽음입니다. 마의 산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토마스 만의 소설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클래식 영화로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지만은 영화 전반에 콜레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콜레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냐, 즉 왜 베니스에서 죽었느냐 말러가 라고 묻는 독자들이 많은데, 토마스 만이 평소 말러를 좋아했는데 토마스 만이 베니스 여행 중에 말러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니스에서 본 또 어떤 예쁜 사람의 그런 상념의 개념이 겹쳐서 2년 후에 말러를 춤하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작에는 주인공이 소설가로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작곡가 지휘자로 나옵니다. 이름을 에센바라 하지만은 구스타프 말러를 표현한 것은 첫 장면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로 들어가서 베니스로 가는 배에 주인공은 아주 피곤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진찰에서 몸이 피곤하니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휴식차 베니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배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진한 화장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베니스 앞에 있는 베니스 섬 리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니스도 섬이고 그 앞에 리도라는 기다란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니스 섬이 아니고 베니스에서 또 배를 타고 리도 섬으로 가야 합니다. 리도에서 선착장 반대편 해변가에 있습니다. 호텔은 그랑 호텔 데스 바이언스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쇄되고 해수욕장만 개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기다리면서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에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미소년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이 순간을 잘 봐야 합니다. 피곤해서 눈이 다 감긴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커다랗게 동그랗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 3대 미남 중에 하나인 비오른 안데르센입니다. 영화에서는 타지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미남이라면 알랭 들론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포함해서 비오른 안데르센 이렇게 세 사람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했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만화와 만화 영화로 유명한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건의대장 오스카르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만화 올헤스의 창, 오로페우스의 창이라는 소설의 율리우스라는 주인공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러시아 관련된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후에 일본 만화 및 한국 만화에서 이런 류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인공 구스타프 에센바흐는 예술은 이성적 노력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알프레드는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논쟁 중입니다. 근데 타주어를 보는 순간 주인공 구스타프 에센바흐는 절대적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서, 그 다음에 해변의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만날 때마다 타지어를 몰래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갑자기 뮌헨으로 돌아가게 돼서 베네스를 떠나야 할 일이 생깁니다. 아까워서 떠나기 전 호텔 나오면서 타지오를 또 만나게 되는데 속으로 너무 짧은 만남이구나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짐을 먼저 보내고 주인공 에센바흐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승무원들의 실수로 짐이 딴 곳으로 가버려서 3일이나 지나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뮌헨을 안 가고 새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의미심장하게 웃는 장면이 얘기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짐을 핑계로 다시 타지어를 보러 리도의 호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때 대기실에서 누군가가 쓰러집니다. 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쨌든 구스타프 에센바흐는 웃음을 머금고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리도 호텔로 오는 내내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처음 장면에 배를 타고 베니스로 올 때 이 장면하고는 180도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공은 해변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인 타지오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한편 옛 생각하면서 부인과 딸아이와 마당에서 노는데 먹구름이 밀려오던 옛날을 생각합니다. 또한 홀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라는 곡을 치는 타지오를 보면서 젊을 때 돈 주고 여자 만나는 곳에서 만난 어린 여자가 엘리제를 위하여 치는 것을 회상합니다. 주인공 구스타프는 항상 타지오를 보면서 설레어 합니다. 한편 베니스에서는 공공장소 곳곳에서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무도 왜 소독 작업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침 저녁에 거리의 악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에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는 예전 서수남 하청일 씨가 부르던 서울연금과 비슷한 노래와 후렴입니다. 노래를 찾아보니 미국 1890년대 The Rapping Policeman 이 원곡인 듯합니다. 악단들도 잘 몰라서 그냥 시로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로코라는 단어는 일품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남유럽으로 불어오는 뜨뜻한 바람, 미지근한 바람을 시로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 구스타프는 드디어 환전소에서 전염병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콜레라가 확산이 되는데 근원은 겐지스강이라고 합니다. 힌두스탄과 중국 동부로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때 콜레라가 퍼져서 거의 수십만에서 100만 정도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콜레라는 서쪽으로 퍼져서 아프가니스탄 서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사막을 경유해서 아프가니스탄과 모스크바로 퍼졌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에 퍼진 이유는 폴란드를 점령한 러시아가 1830년 폴란드의 독립운동 및 동유럽의 11월 봉기에 군대를 충원하기 위해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있던 러시아군을 재배치하면서 이미 감염된 러시아군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전염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막고로 유럽으로 대륙으로 전파되지 않고 다시 지중해를 따라서 바다를 타고 시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의 톨롱이나 말라가, 그 다음에 이태리 서부 해안의 팔레르모, 나폴리, 그 다음에 이태리 남부의 칼라브리아 등의 지역에 퍼졌다고 환전소 측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비브리오 균이 이태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베네스에는 병원에 빈 침대가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름 관광객 특수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스타프는 타지오와 타지오 부모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 구스타프 말러는 1907년에 큰 사태를 맞이하는데 바로 애지중지하던 큰딸 푸치가, 이건 별명입니다, 성홍열과 디프테리아 걸리게 됩니다. 둘째 딸 쿠키도 조짐이 있었으나 회복하여서 살았습니다. 한편 큰딸 푸치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 구스타프가 마치 실제 말러처럼 떠나는 딸의 관을 보면서 오열하게 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말러는 딸이 죽고 나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진찰을 받다 보는데 뜻밖의 양쪽 심장 판막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수영 및 강도 높은 운동을 금지하라는 처방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화 처음 부분에 보면은 구스타프가 소파에 누운 채 의사의 진찰을 받고 요양 가라는 처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화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타지오가 자기 딸처럼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떠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제는 젊고 아름다운 타지오를 보면서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발소에서 흰 머리카락 염색하고 화장도 합니다. 입술도 빨갛게 루즈도 바르고. 영화 초반에 화장한 사람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타지오라는 절대 아름다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스로 화장도 하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완벽한 아름다움에 가까이 갈 수 없음에 늙음에 허탈해야 합니다. 친구 알프레드가 한 말이 거슬립니다. 나이 든 만큼 순결하지 못한 것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드디어 모든 관광객이 떠나는 날, 해수욕장은 조용한데 서는 사람이 마지막 일광욕을 즐기는 중입니다. 구스타프도 해변에서 쉬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마침 친구와 놀고 있는 타지오를 보면서 가슴이 아련해지면서 심장이 안 좋은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염색한 머리카락 물이 머리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친구와 다투고 나서 혼자 해변을 걷는 타지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말러 교향곡 5번 중에 4악장 아다지에토가 흐르는 가운데 햇빛에 반사되는 바다와 절대 아름다움인 타지오를 보면서 구스타프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습니다. 이상이 베네스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 원본 소설은 말러의 죽음을 기리며 토마스 만이 지은 작품이고 영화는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을 잘 적용하여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창궐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볼만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상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